안녕하세요. 자, 사주명리 기초 강좌. 자, 오늘 8번째 천간인 신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경금에 이어서 금의 오행이 음으로 분화된 천간인 신금은 앞에서 설명한 이제 경금과는 같은 금의 오행이지만 이제 음의 천간으로 분화됐기 때문에 또 경금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요. 자, 오늘도 한번 판서 보시면서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 천간이죠. 신금. 신금은 이제 8번째 천간이고요. 자, 당연히 이제 음의 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경금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릴 때 바위나 원석의 의미가 이제 있다 그래서 돌이나 바위, 원석, 그리고 이제 쇠로 친다면은 좀 거친 쇠, 그래서 도끼, 그래서 이제 도구화될 수 있는 쇠 종류 이런 식의 어떤 설명이 있었는데요. 신금은 이제 그에 비해서 그런 금기의 어떤 기운적인 면에서는 이제 좀 투박하고 강해 보이는 바위나 원석, 금속의 투박한 면의 어떤 경금이었다면 금속의 본질적인 면으로 본다면은 좀 더 강한 쇠, 그리고 좀 더 이제 좀 본질 파고든다 그러면 좀 칼, 이 정도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상적으로 표현을 할 때 첫 번째 칼 같은 것으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세련된 원석을 가공하면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러한 보석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비유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런 것은 이제 통상 재련된 금속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금의 속성의 본질, 그러니까 기질상으로 질적인 면을 나타내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뜻 경금하고의 차이여서 기질 차이의 어떠한 약간의 이해가 조금 모자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려보면, 우리가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경금의 계절인 가을이 되면 드디어 모든 것이 수렴되면서 하나의 결정, 그러니까 이제 결실, 열매로 구체화되면서 무령이 딱딱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 생명 성장 성분의 억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경금이 이제 시작 단계라면 신금은 그것이 구체화되고 아주 강하게 작용되는 것이다. 그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바로 추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가을 추자에다가 설이 상자겠죠. 그래서 추상, 가을의 설이, 가을 설이. 자, 가을의 설이가 오게 되면 이제 초목이 드디어 완전히,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찍 나가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초목의 설이가 내리면 풀들이 완전 된설이 맞았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초목의 한기가 완전히 추운 기운이 뿌려지죠.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기가 이런 한기를 통해서 생명 성장의 억제 성분이 아주 강력하게 음의 금의 영역으로 아주 독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추상이라는 개념이 좀 독한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한층 더 금의 속성의 기질이 기질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으로 더 독하게 작용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추상이라는 단어로서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좀 더 강한 성질이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금은 그래서 이런 강한 어떤 좀 이렇게 한기, 매운맛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이제 칼에 베어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쓰리고 아프죠?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매운맛. 그래서 우리가 매운맛 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모 라면 회사의 무슨 라면. 그때도 이 신금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죠. 매운맛 보여줄게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또 다른 우리 자연적인 것에서 보면 이제 살균력도 이런 것도 해당되겠죠. 자, 이러한 성질들로 대변되는 신금이기 때문에 신금은 아무래도 경금보다는 유약하죠. 유약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고 부드럽고 섬세하지만 굉장히 날카롭고 좀 더 스마트해 보이는, 뭐 경금이 좀 투박하고 어떤 그 앞에서 말했던 의의를 상징하는 그런 좀 강한 하고 우직한 면이 있다면, 이런 신금은 좀 더 좀 섬세하고 부드럽고 좀 약간 약해 보이지만 좀 더 독한 면도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은 신금의 어떤 성질을 대변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주적인 관점에서 이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아까 이제 우리가 무령상으로 여기 칼이나 보석을 비유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보석이란 면이 또 이제 부각되기 때문에 자기를 뽐내려는 그런 성질도 좀 강합니다. 그래서 좀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하고 우월함,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뽐내려는 그런 듯한 그 보석의 성질, 이런 것도 좀 자아도취적인 성향이죠. 자, 그래서 경금에 좀 투박하고 의의를 상징하는 면에서 그런 면이 이제 기질상 기의 영역의 경금이라면, 신금은 좀 음금이기 때문에 음의 영역에서는 좀 더 그런 의의 영역이 잘 나타나지 않고 좀 이렇게 섬세하고 부드러운 면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제로 이 사주 주인공들이 이제 감수성도 예민하고, 그리고 매사 일처리가 정확하고 굉장히 치밀하고, 좀 때로는 그 사주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그 냉혹한 면. 그 반면에 이제 정확하고 치밀한 그런 성격이면서도 이런 냉혹한 면도 갖고 있다. 좀 독하다, 독기가 있다, 그런 설명으로도 대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신금이 이제 은금으로서 부드러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 음의 금으로서의 근기, 그러니까 나는 금이다, 나도 금이다 하는 어떤 강한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냉혹하게 나타나고 또 정확하게 나타나고, 이제 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칼을 쓸 때는 다 주의를 요하죠. 잘못하면 부상을 다 하게 되니까 정확하게 용도에 맞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 부상을 일으키지 않고 정확한 도구로서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정확 치밀한 그런 면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또 신금의 어떤 속성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체적인 관점에서는 주로 이제 경금이 골격계를 나타낼 것처럼 이것도 골격계를 많이 나타내고요. 오장육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폐를 신금의 영역으로 배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체 부위에 해당되는 것은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총 한 6가지 정도로 해서 설명을 쭉 드려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경금과 신금의 설명을 같이 이제 다 드려봤는데 어때요? 경금과 신금은 같은 오행의 금이지만 서로 음관, 양간으로 분화될 때 이렇게 상당한 차이점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오행의 기운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운이 이제 뭉뚱그려져 있는 어떤 그런 형상이라면, 이 천간으로 분화된 것은 이제 오행의 음양의 성분이 포함됨으로 있어 그 음양이 갖고 있는 독특한 기질들이 각각으로 나타나는 것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음양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양오행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독특한 자기 영역의 색깔을 확실히 갖추는 것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는 천간, 신금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임수인 천간, 계수인 천간 두 개, 오행의 수의 영역에서 분화된 천간 두 개가 남았는데요. 앞으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키워드 내용과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또 안녕히 계십시오.